현재 전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파키스탄의 도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파키스탄 국민들께서 한국 버스에 깊이 매료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극단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이 지역에서 한국 문화가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문화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어떤 요소가 파키스탄에서 이토록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파키스탄 현지인들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국 대기업 해외사업부의 데이비드 리 과장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분명 한국 이름인 이데오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의 삶은 낯선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성장한 그는 학창시절부터 줄곧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향이라고 부르기에는 한국과 물리적, 정서적으로 오랜 시간 단절되어 있었으며 외국이라 치부하기에는 부인할 수 없는 한국인의 핏줄이 그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굴곡을 안고 살아가던 그에게 이번 파키스탄 출장은 단순히 비즈니스적 성공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를 통해 그 자신의 모호한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가 심어져야 할 미지의 땅 파키스탄이었습니다. 비행기 착륙과 동시에 데이비드 리 과장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라호르의 후끈한 공기였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싸며 마치 거대한 온풍기 바람을 맞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후 4시를 훌쩍 넘긴 시간임에도 기온계는 여전히 섭씨 40도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내며 그는 10년 전 이곳을 찾았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약혼자였던 제시카와 함께 배낭여행 중 겪었던 비극적인 테러 사건 파키스탄의 아름다운 풍경 대신 비와 폭력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그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제시카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비명소리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관광객으로서의 나약한 개인이 아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이곳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그를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오직 회사의 파키스탄 버스 사업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비장한 사명감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출구에 다다르자 데이비드 리 과장님의 눈에 익숙한 현지 파트너사의 대표 알리 카림 씨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45세의 알리 씨는 멀리서부터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첫 만남부터 알리 씨는 그야말로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신의 사업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알리 씨는 정중하게 두 손을 모으고 아살라 말라이쿰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기를이라는 이슬람식 인사를 건넸습니다.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아직은 어색하지만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이며 와 알라이쿰 아살람 당신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비록 서툰 언어였지만 알리 씨의 눈빛 속에는 한국에서 온 파트너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고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그 진심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진정성 있는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알리 씨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은 파키스탄의 활기찬 일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알리 씨는 능숙하게 도로를 가로지르며 파키스탄의 현지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한국 버스로 흘러갔습니다. 알리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 저희 파키스탄 국민들이 한국 버스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는 파키스탄 국민들께서 한국 버스의 편안함, 청결함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서비스 정신에 대해 끊임없이 찬사를 보낸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에서 한국 버스만큼 쾌적하고 안락한 교통수단은 없다며 이것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존재입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알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가슴 한편에서 솟아오르는 뿌듯함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서비스는 세계 최고이로군요. 그는 차창 밖으로 변모한 라호르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깨끗하고 정비된 도로들이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는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했음을 알리는 고속도로 표지판들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으쓱 올라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조국이 이 멀리 떨어진 곳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물씬 풍겨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파키스탄의 터미널 풍경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완전히 한국인 줄 알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대기실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심지어 대기실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내판에는 한국어와 우르두어가 나란히 표기되어 있었으며 터미널 직원들은 단정하고 세련된 유니폼을 입고 승객들께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식 서비스가 파키스탄 한복판에 그대로 이식된 모습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이곳에서 현지인들께서 마치 한국의 공항 라운지에라도 오신 것처럼 편안하고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계신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버스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감탄은 더욱 커졌습니다. 넓고 쾌적한 좌석, 각 좌석마다 마련된 개인용 충전 포트와 와이파이, 심지어 간이 테이블까지. 장거리 여행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시설들은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이 정도면 호텔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승객들께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이 편의 시설을 만끽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한국에서 가져오신 김밥과 불고기, 도시락을 알리 씨와 함께 나누어 드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승객들께서 그들을 주목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음식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리시는 그분들을 본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자연스럽게 김밥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시던 승객들께서 한 입 맛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맛인가요?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이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저도 맛볼 수 있을까요? 라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한국 음식을 나누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분께서 데이비드 리 과장님께 수줍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태양의 후예와 사랑의 불시착은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를 만난 팬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다시 한번 한류의 엄청난 파워를 실감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드라마의 영향력이 이곳 파키스탄 깊숙이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성장한 탓에 정작 그는 한국 드라마의 깊은 정서나 문화적 코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이 순간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으셨다고 합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파키스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알리 씨는 파키스탄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능력이 사회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그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알리 씨, 한국버스 회사에서 여성 직원 채용을 늘리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특히 버스 안내원처럼 승객과 직접 소통하는 직무에 말입니다.
여성들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면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여성 승객들께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에도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알리 씨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알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저도 제 딸과 같은 젊은 여성들이 사회에 당당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안은 정말 현명합니다. 두 분의 눈빛 속에서 파키스탄 여성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 최초의 여성 버스 안내원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는 사라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재원이었으며 심지어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성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여성이 버스 안내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반대와 편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버스 안내원처럼 낯선 남성들을 상대하는 일은 더더욱 안 된다고들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겪었을 무수한 비난과 좌절이 묻어나는 듯 했지만 곧이어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분명 다른 여성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포부에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라의 꿈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파키스탄 여성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씨앗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사라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10년 전 제시카와 함께 이 땅을 밟았을 때의 기억과 현재 자신의 위치 사이에서 오는 미묘한 감정의 파고를 느끼셨습니다. 그때는 마냥 순수한 관광객 신분으로 낯선 문화를 신기하게만 바라봤지만 지금은 이곳에 비즈니스를 정착시켜야 하는 직원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호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고민을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다름 아닌 최민석 부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과장, 여성 직원을 채용하겠다니요? 그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파키스탄 현지 문화와 정서를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업에 오히려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경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식과 문화적 보수주의를 고수하는 인물이었고 여성 채용에 대한 데이비드 리 과장님의 제안은 그에게 있어 그야말로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파키스탄 사회의 문화적 갈등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비즈니스 논리를 넘어선 문화적 이해와 소통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리 씨는 데이비드 리 과장님께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에서 열리는 국기 하강식을 관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라호르 외곽에 위치한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길은 두 나라의 아픈 분할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종교적 갈등과 독립투쟁 속에서 나뉘어버린 형제국의 운명. 그 아픈 역사를 간직한 국경은 이제 매일 저녁 국기를 내리는 의식을 통해 상징적인 화합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경에 도착하자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국경에서 터져나오는 함성과 응원 구호는 마치 거대한 스포츠 경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군인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국기를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묘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이지만 이처럼 같은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그는 알리 씨에게 말했습니다. 국기 하강식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어딘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평화에 대한 염원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창백한 얼굴로 데이비드 리 과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시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습니다.
단순한 반대 의견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위가 자칫하면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사업 전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민석 부장님께 이 상황을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보고하면 최 부장님은 분명 사업 철수를 명령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라와 알리 씨의 꿈 그리고 한국버스의 파키스탄 진출이라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나가 시위대와 소통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알리 씨, 사라와 함께 시위대가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시위대 앞에서 당당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시위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시위대의 리더는 외국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등장한 노인 한 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바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학자 라시드 박사였습니다. 라시드 박사님은 흥분한 시위대 앞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에 존재했던 고대 간다라 문명과 불교 문화의 위대함을 설명하며 과거부터 이곳 파키스탄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융합하며 발전해왔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교류는 결코 서로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합니다. 그의 말씀은 마치 마법처럼 시위대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라시드 박사님의 지혜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상대방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라시드 박사님의 강연이 끝난 후 시위대는 서서히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위대 중 일부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호기심이 감돌았습니다. 그중 하산이라는 청년이 데이비드 리 과장님께 다가와 수줍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라시드 박사님 말씀처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또래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시위가 아닌 소통을 통해 얻어낸 값진 기회였습니다. 그는 흔쾌히 강연을 수락했고 강연 자리에서 그는 파키스탄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기술 그리고 미래 비전을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사라는 데이비드 리 과장님께 다가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정말 용기가 생겼습니다. 파키스탄 최초의 여성 버스 안내원이 되어서 많은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데이비드 리 과장님은 사라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파키스탄 하늘 아래 한국 버스가 뿌린 씨앗이 이처럼 자라나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복잡했던 정체성도 이제는 명확해진 듯 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또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파키스탄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글로벌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이 가득한 파키스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